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5일 어린이날 오전 11시입니다. 연합뉴스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어제 올렸습니다. 올 것이 왔다. 홍준표 복당 국민의힘 뇌관으로. 국민의힘의 뇌관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첫 문장이 상당히 편파적입니다. 뇌관이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아니 홍준표 의원이 무슨 자살 폭탄조도 아니고 뇌관이 뭡니까? 더구나 야당 대표를 한 사람이고 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국민 투표자 25%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뇌관이라뇨. 아니 홍준표 씨가 무슨 파렴치범입니까? 아니면 지금 기소 중입니까? 어떻게 뇌관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갈등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데 이견이라고 해서 다 갈등이 아닙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견을 토론을 통해서 푸는 과정인데 첫 문장 자체가 이 정치 기사문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의 정치 복귀와 맞물려 과거 퇴행 논란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이건 완전히 국민의힘을 때려잡자는 기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글을 씁니까? 여기는 연합뉴스 정치부는 데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밑에 기자가 써오면 그냥만 내보내버립니까?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의 정치 복귀와 맞물려 과거 퇴행 논란이라뇨. 아니 과거 퇴행이란 게 뭡니까? 황교안 씨가 정치를 하겠다면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과거 퇴행입니까? 아니 과거는 무조건 나쁜 겁니까? 이 연합뉴스 기자한테 묻고 싶은 게 미래 퇴행은 없나요? 과거는 무조건 나쁩니까? 과거도 좋은 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가 뭡니까? 역사와 전통이지.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인 겁니다. 홍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노마 지지, 늙은 말의 지혜를 가리키는 노마 지지의 역량이 필요한 때라고 적었다면서 홍 의원은 복당 직후 대권에 도전할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현재 당 밖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저항력이 거세질 수 있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 설정도 복잡해진다라고 또 했는데 여기 김종인 씨가 왜 나옵니까? 김종인 씨가 돌아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씨는 지금 대권 단일화, 대권 후보 단일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단일화라는 것은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다 나와가지고 토너먼트식으로 미스터 트롯식으로 뽑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석열도 나오고 홍준표도 나오고 안철수 씨도 나오겠다면 나오고 뭐 해가지고 한번 근사한 게임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걸 통해서 뽑힌 후보라야 그냥 직진해가지고 3월 9일 500만 표 차이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홍준표는 껄끄럽다고 배제하고 그러면은 뭐 윤석열 단독 추대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선의 김웅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당원들이 홍 의원의 복당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당의 몇몇 리더가 흉검의 말을 막 하다가 선거를 망친 경우가 많았다. 영남권의 한 재선 의원도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홍 의원의 복당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고 하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만은 그래도 홍 의원의 복당이 당연하다고 공언한 상태라고 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울산 출신 국회의원인데 처음부터 홍준표를 공천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었으니까 홍준표 씨가 복당할 길이 열렸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뭐 물어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홍준표를 공천에서 배제한 것이 잘못된 거죠. 그건 황교안 씨가 자기 라이벌을 없애려고 한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아니 홍준표 의원이 무슨 죄를 저질렀나 이거예요. 홍준표 당대표의 가장 큰 공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이 정권이 개헌을 하려고, 사회주의적 개헌을 하려고 개헌안을 국회에 냈잖아요. 그때 제1야당 대표이던 홍준표 씨가 일거에 그걸 좌절시켰습니다. 즉 만약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는, 당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다면 다 제명해버리겠다고 함으로써 끝내버렸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이거 홍준표 씨가 별로 자랑을 안 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을 해버렸어요. 그건 잘못한 거죠. 그런데 들어보면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개헌을 저지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당내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고충을 털어놓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지금 이 사나운 문재인 정권과 그래도 대결해가지고 밀리지 않을 배짱과 논리와 사실을, 법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걸 반영하듯이 지금 윤석열 빼고 야당 후보군 중에서는 항상 안철수 씨가 1등입니다. 물론 비호감도 많아요. 비호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을 당 바깥에 내어놓고 하면은 그 전력이 생깁니까? 그리고 이 초선 의원들 제가 만나서 들어보면은 주로 홍준표 씨에 대한 비판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너무 사람을 무시한다. 거의 이겁니다. 너무 사람을 무시한다 이런 거예요. 말이 너무 거칠다. 그건 아마 사실인 듯 합니다. 뭐 인간적 수양이 모자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럼 뭐 인간적 수양 뭐 이건 저 별도로 하고 그건 다 주관적인 이야기니까, 다만 은행에서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는 사실 여러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는 공사 구분해서 사회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홍준표의 노선이 틀렸다. 홍준표가 너무 강경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감정적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당에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좌우 대결에서는 성격이 괴팍한 사람일수록 용감할 수가 있습니다. 얌전한 사람일수록 허약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저 문재인, 이낙연, 이해찬, 이재명 이런 사람들은 다 모범생입니까? 그 다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들과 싸울 때는 홍준표 같은 장수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당을 하고 홍준표 들어오고, 순서는 이게 맞습니다. 홍준표 들어오고 안철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을 들어오도록 하는 게 순서상 맞죠. 그러나 절대 들어오지 않아야 될 사람은 김종인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을 다시 모셔오겠다는 사람이 아까 말하는 이 김웅이라는 초선 의원인데, 뭐 초선 의원이 다 같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초선 의원이 홍준표는 들어오지 마라, 김종인은 들어오라고 한다면은 그 초선 의원의 수준은 도대체 몇 학년입니까? 홍준표 받아들여야 합니다. 홍준표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홍준표를 찍은 당시의 득표율 25%의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